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자 자료 7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이제 백윤복 법무사가 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범죄 자수서입니다. 예, 범죄 자수서인데 저기를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간에 위증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그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보내고 법무부 장관한테도 보내고 검찰총장한테도 보내고 동부지검장한테도 보내고 형사 2부장한테도 보내고 의정부 지검장한테도 보내고 동부지방법원 판사 등등한테 이런 자료들을 보내요. 네, 많이 뭐 자수서, 보내요. 진술서, 탄원서 뭐 이런 것들을 네. 진정서를.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나중에는 지가 개과천선하고 네. 정말로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랬거든. 야, 인마 짐충식이 저놈은 양아치야. 송파바닥에서 사기꾼이야. 저놈하고 재판 안 한 놈이 없어. 인마 똑바로 쳐시네 이놈아. 그리고 저기 최은순 저거 봐봐 인마. 사악한 년이야. 이놈 저놈 거쳐가면서 막 했거든요. 내가 백윤복한테. 근데 나중에서 이제 지가 그걸 알고 알고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지가 이제 전 그 변호사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모해 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나 처벌해라 하고 이제 자수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수사한 놈들을 보면은 이제 검찰은 이럽디다. 처음에 동부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디다가 뭐 진정하라고 하든지 저 도로 동부로 와요. 그렇죠. 그 검사한테 와요. 이것도 이번 검찰 개혁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하는 거잖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봉창이라는 애 있어요. 애 나쁜 놈. 야 이봉창, 너 지금 넌 현직에 있는가 보던데. 이봉창 이놈은 어떻게 이봉창 검사요. 네. 그 백윤복 이제 진정을 받아가지고 이놈이 처리하는 거예요. 다 딴 데 가서 야한테 와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위증죄 공소시효를 7년으로 네. 7년이 도과됐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위증은 7년 맞아요. 근데 모해 위증은 10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해 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정말 이 검사들의 기술은 진짜 예. 극악하군요. 근데 이것이 또 기술이라고도 아니고 이것은 죄악의 범죄예요. 범죄. 범죄. 그렇죠. 범죄죠. 범죄 기술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씨름을 한다든지 뭐 야구를 한다든지 뭐 한다면은 그 테크닉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속이는 건 없지 않아요. 도루는 속이는 거지만 네. 도루도 기술이지만 네. 근데 검사들이 하는 것은 그냥 터놓고 저가 법이 아니에요. 저가 법. 백지에도 도장이 저가 보이는 건 보이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도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위증은 7년 일반, 모해 위증은 10년, 뭐 무고 10년, 변호사법 7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저들이 자유로 해석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법 왜곡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놈을 처벌해야 돼요. 맞아요. 예.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 김건희가 2005년 5월에 백윤복 법무사의 자택을 방문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자료 8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8번. 예. 그 제1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들고 이제 백윤복 법무사 자택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법무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법무사한테 얘기했냐? 우리 엄마 목에 칼끝이 닿아 있다. 도와달라. 모자라면 돈을 더 달라고 해라. 그다음에 엄마가 줘서 가져왔으니 이 돈 1억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받아달라. 김충식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달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우리 내 형제들도 친조카처럼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범죄 자수서나 그다음에 탄원서에다가 백윤복 법무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네. 적은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장모가 이렇게 딸까지 동원한 이유가 뭔가요? 거기 이제 저 김건희가 김명신 이름으로 저 2005년 8월경에 5월 11일 날 8월 11일 날 같은데 서울 동부중 김준현 검사 앞에서 진술을 해요. 참고인 진술. 거기에 보면 김충식이도 좋지 나쁜 사람이다. 법무사란 백윤복도 나쁜 사람이다. 돈을 찾아간 것은 저는
정대택과 지 어머니 관련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둘이 다툰다고 그래서 돈을 1억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갔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대련 아파트 201호 아파트에 설정된 내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상환하라고 주려고 갔다. 그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굴하냐면은 네. 얼마나 굴하냐면은 그 대출이 김명신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가 이자 내기가 버거우고 돈을 상환하려면은 지가 은행에 가서 지가 상환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왜 백윤복한테 줘서 상환을 해요? 백윤복한테 주더라도 그 채무를 상환하려면은 김건희 도장이 들어가고 김건희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건희는 이 정대택과 최은순 사건의 분쟁이 그러니까 11월 21일 날 제가 최은순을 상대로 그 서울 동부지법에서 배당금 압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윤복의 말 들어보면은 저 김명신이가 걸렸구나 그랬다는 거야 나한테. 정대택이 압류를 해버렸으니까 걸렸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지. 그러면 그 당시에 야하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저기 양재택이 이런 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백윤복은 이제 2004년 3월 1일 일식집 호림에서 자기에게 약속한 13억 원에 지급하지 않아서 앞으로는 이제 위증을 못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급하게 딸까지 동원해 가면서 1억 원 수표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백 씨는 김 씨한테 당초에 한 약속을 지키라면서 그러니까 13억을 달라 1억 원을 거부했어요. 수표 수령하는 거를. 그리고 그 1억 원 수령을 거부하면서 김건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백윤복 법무사의 증언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엄마를 도와줄 의향이 없으면 전에 받은 2억 원도 내놓고 이 집도 환매해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김건희 일가를 관통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박근혜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정유라가 돈을 많이 저기 많은 부모 드는 것도 내복이다.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젊은 애들 분노를 샀었잖아요. 예. 딱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뭡니까 그 김명신 그다음 김명신 김건희가 이제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죠. 이제 제 저기 페이스북에 정대택과 최은순 사건은 최은순이 성과 의화로 점찰 권력을 매수해서 나한테 누명을 씌웠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그 양재택 그 미국에 있는 부인 처한테 의화가 막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같이 이제 유럽도 다니고 그리고 그 할머니네 와서 같이 201호에서 자고 8층에 올라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김명신 외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양재택이하고 곧 혼이 날 것 같이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하하. 그 정도 되니까 양재택이는 이제 모든 걸고 뒷배 봐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 1억을 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돈으로 알지 말고 받아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정산하려면은 약 한 7억 정도를 줘야 되잖아요. 13억을 정산하려면. 그렇죠. 예. 7억 정도를 더 예, 줘야죠. 그걸 이제 1억을 떼우려고 땡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백윤복과 그다음에 최은순에 대해서 모해 위증, 그다음에 최은순에 대해서는 모해 위증 교사. 이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백윤복한테 모해 위증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최은순한테는 모해 위증 교사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법원에서는 그리고 검찰은
이 백운복 법무사에 대해서 모해이증죄가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그게 인정이 돼서 결국은 징역을 삽니다. 법무사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1심에 3년 받고 2심에서 이제 윤남경이가 2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작업이 기술이 그게 법 기술이 들어간 거죠. 모함 그렇죠. 들어간 그건 바로 기술이야. 예, 기술이. 모해이중 내가 지금 고소를 김건희 7번 했어요. 지금 아까 집중거 모해이중 교사 6천만 원 준 거 모해이중 교사 1억 들고 간 것도 모해이중 교사 그리고 이제 349 허위 상고 증명 그리고 이제 나중에 6천만 원 달라고 소송 걸은 거 있잖아요. 네. 약정서 쓴 거 그건 소송 사기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돈을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출입국 그 없어진 거 해서 7번 내가 김건희를 구속했어요. 고소를. 근데 7번 다 허탕을 쳤지만 그것을 정리하면은 모해이중 법무사가 자수한 대로 모해이중죄로 처벌을 하면은 교사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아요. 근데 변호사법 위반죄는 돈을 주고 부탁한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의 죄를 면피해 주려고 한 것이다. 법 기술이 들어간 거죠. 법 기술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은순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도록 그런 식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해 이증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속 다시 그 최은순을 모해 이증 혐의로 교사 이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하는데 이게 검찰에서 다 불기소되고 그다음에 뭐 21년도 다행히 문재인 정부 때 21년 7월 달에 그 7월. 모해 위증에 대해 재기 수사를 7월 1일 날 예, 대검에서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명령을 내려요. 예. 재기 수사하라고. 근데 또 이것도 불기소 처분하고 예. 그다음에 고법의 재정 신청도 기각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재심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인정받으면은 재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재심 사유가 있어요. 그 최은순하고 김충식이 위중 처벌 받았잖아요. 제가 그 강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판에서 최은순과 김충식이가 그 경찰은 위중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하려고 한 것을 검찰에서 캐비넷 넣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약식 기소해가지고 위증으로 처벌해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무조건 재심을 개시해 줘야 돼요. 저 형사소송법 420조 제2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에 동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었어요. 2011 제노 2요. 그래가지고 김재호가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가 그때 같은 사건 오고서 사건이 똑같다. 우리 법원에 재심 신청한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까 고민하고 있다 해서 병합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병합시켜 준다고 해놓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놈이 와가지고 심리 이제 어쨌든 그렇게 명백한 개심 신청을 하면은 한 번은 열어가지고 사유가 있냐 없냐 따져야 되거든요. 사유가 되면 계속 재판해 나가는 건데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국회 법사위원이나 대법원에 이걸 직권 재심을 해줘야 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제노 2 이것은 재심 사유가 명백하게 있는데 지우들이 기각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 당시에 윤석열의 뒷배라든가 대법원의 안대희라든가 윤석열과 아주 이런 뒷배로 인해서 이것이 진실이 묻혔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상고가 있어요. 비상상고. 비상상고.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만이 기소된 사건이 진행되면서 법률을 위배했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다가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죄가 없는데 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헌법 제13조 죄형 법정주의. 행위 시 죄가 있어야 되는 없어.
내가 오늘 다 아시겠지만 오늘 사람을 죽였어. 분명히 죽었어. 근데 법에 사람 죽여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어. 그럼 죄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혀 죄 진 일도 없고 약정사 강요한 일도 없고 소송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위반했고 두 번째 형사소송법 307조 증거재판주의.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판사 앞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도 못했어. 위조된 지워진 약정서를 증거로 강요했다고 그러고 정상적인 약정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소송 사기라고 하고 이러니까 동부지검에 그걸 추미애 장관 때간에 신청을 했었어요. 했더니 청와대도 하고 법무부에도 하고 검찰에도 했더니 그걸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 결제 라인에 한동수 부장도 있고 박은정 의원도 있어요. 결제 라인에 이 사건은 동부지검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글로 보낸다. 그럼 동부지검에서 검사가 심의를 했어요. 뭐 더 낼 거 있으면 더 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공남 종결 뭐라고 하냐? 그 제가 처벌받은 약정서 있죠. 네. 그건 최은순이가 그걸 첨부한 약정서가 아니고, 예? 또 정대택일 죄를 준 것은 그걸 증거로 준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그러면서 공남 종결했으니까 이것도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도 2021 진정 270 이 사건도 우리 이문정 검사장님께서 진정 사건은 계속 보관돼 있는 거니까 뒤져가지고 그걸 바로 비상상고 신청 보내면 돼요. 네. 저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재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모욕 위증과 모욕 위증 교사 부분, 예?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원래 원 사건이 다시 재심을 정확히 받아서 원래의 진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강요죄만 떨어지면 돼요. 2년. 강요죄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다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모든 민사고 뭐고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되는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이번에 이제 이런 데 나오니까 아직 좀 정리를 못 했는데 다 초안을 해놨어요. 정리해 가지고 대검도 보내고 법무부도 보내고 다 보내면은 비상상고를 해줄 건지 아니면 직권 재심을 해줄 건지 아니면 내가 새로 내는 재심 청구를 받아줄 건지. 아무튼 대검과 법원이 좀 정대택 회장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가해자와 권력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섰더라면 정대택 회장님 같은 억울한 사연은 없었을 겁니다. 억울함을 해결해야 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 회장님의 증언과 증거들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윤석열 장모 최은수는 감옥에 갔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 김건희의 이 말 정말 섬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